안녕하십니까. 충주시 노인복지관 영어를 담당하는 강사 강광성입니다. 2020년 2월 18일부터 19일 개강 후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다 보니 뵙고 싶었지만 뵙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뵙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시작으로 영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강의 제목은 콩글리시와 잉글리시입니다. 즉 한국어식 영어와 원어민 영어입니다. 강의 순서는 콩글리시 즉 한국어식 영어란 무엇인지부터 다른 영어권 방식의 영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콩글리시 사용의 용도를 보면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준말을 사용합니다. 즉 비유럽 언어를 거쳐온 말로 준말을 사용하거나 영국식, 미국식 영어가 아닌 말을 사용하거나 특정 회사의 상품명이 보통 명사가 되는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단어, 한국어식의 영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참고하여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콩글리시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준말을 사용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어를 줄여 쓰거나 줄여서 이어붙이거나 다른 조어 방법을 이용해 만드는 단어로 주로 일본어식 영어를 그대로 따라 쓴 말입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원래의 뜻과 다른 뜻이 생기거나 되기도 하고 원래의 뜻의 일부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리모컨, 레미컨, 백미러, 스킨십, 아파트, 에어컨, 컨닝, 테레비 이런 것들입니다. 준말로 사용되는 경우는 비유럽 언어를 거쳐온 말로 앞에서 살펴봤지만 리모컨이죠. 리모컨은 영어권에서는 리모트 컨트롤, 리모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본에서 리모컨이라고 부르자 한국에서 그대로 따라 써서 비롯된 말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경우는 미싱이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싱이란 영어에서는 sewing machine, 일본의 sewing machine인데 일본에서 sewing machine에서 sewing을 뺀 나머지 부분을 일본어 미싱이라고 부른 데서 비롯되어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미싱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영어 표현은 sewing machine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아파트죠. 아파트는 어파트먼트를 줄인 일본어 아파트를 그대로 받아 쓰인 말로 현재 표준어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에서 말하는 어파트먼트는 한국에 사용하는 의미와 달리 개인이 소유한 집이 아닌 임대용 공공주택을 뜻합니다. 따라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정확하게 어파트먼트로 표현을 해야 하겠습니다. 준말 사용의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와이셔츠죠? 와이셔츠입니다. 영어권에서 그냥 셔츠나 드레스 셔츠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화이트 셔츠라는 말을 줄여서 일본이 와이셔츠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셔츠나 드레스 셔츠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제가 제 딸들이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게 88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도 영어권에서는 모터사이클이나 모터바이크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오토와 바이스클을 합성한 뒤 줄여 쓴 일본어 오토바이를 그대로 받아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쓰는 영어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토바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건 정확한 영어 표현은 아니고 모터사이클, 모터바이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앞에서 살펴봤듯이 커닝이란 표현입니다. 커닝은 영어 커닝에서 온 온말로 외래 표기법에 따라 적으면 커닝이라서 표준어로는 커닝이 채택되었는데 영어 커닝은 교활한 또는 정교한이라는 뜻인데 일본어식 영어를 그대로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식 영어 커닝에 해당하는 말은 영어권에서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치팅입니다. 치팅인데 치팅은 한국 커닝의 더 넓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핸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쓸 때는 핸들인데 본래 핸들이라는 말은 영어에 있으나 다루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동차의 운전대를 의미할 때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합니다. 일본식 영어를 그대로 따라 쓴 말로 일본어에서는 한도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핸들이란 말을 원어민들이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핸들을 정확한 영어 표현은 스티어링 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식, 미국식 영어가 아닌 말이죠. 핸드폰입니다. 아래서 보는 그림같이 간단히 핸디라고 하는데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 영어권에서는 셀러폰 또는 셀폰 또는 모바일폰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영어 표현은 셀폰, 셀룰러폰, 모바일폰이라고 합니다. 셀폰이라는 잘 와닿지 않는 표현보다 핸드폰이 더 와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법에 크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핸드폰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차라리 핸디폰, 소유하고 있는 폰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영어권에서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콩글리시는 핸드폰은 셀폰, 셀룰러폰 또는 모바일폰으로 표현해야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최불암 씨, 김혜자 씨가 나오는데 옛날에 전원일기, MBC 전원일기에서 부부로 나왔던 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직업은 탤런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배우를 가리킨 말로 날 쓰이는데 영어권에서는 달랑이라고도 얘기하죠. 재능 또는 소질의 뜻이며 텔레비전 배우의 의미는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영어권에서 텔레비전 배우는 TV 액터 또는 TV 스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종이를 찝힐 때 쓰는 표현으로서 집을 때 표현으로서 호치키스라는 거 있죠. 이 호치키스는 일본에 있는 특정 회사입니다. 특정 회사의 상품인데 이 경우가 호치키스로 콩글리시로 쓰이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스테이플러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스테이플러의 R을 스테이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찝는 것을 스테이플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의 상품명이 보통명사로 된 경우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는 봉고 시리즈입니다. 봉고는 기아 자동차의 봉고에서 온 승합차를 의미하는데 이게 일반화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승합차 하면 봉고차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기적인 상품의 보통명사로 된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프입니다. SUV입니다. 스포츠 전용 차량이죠.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입니다. 전문 회사명인 지프 이름에서 원말로 이 경우도 지프를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성 회사의 상품명이 보통명사 된 경우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혼이죠. 혼.
이거는 클락슨 또는 클락션이라고 그렇죠. 클락션은 자동차의 경적을 의미하는데 1930년대 미국 경적 제조회사의 상표로 미국 영어로는 혼이라고 합니다. 소뿔 있죠. 카우혼이라고 했는데 소뿔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클락션의 정확한 영어 표현은 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회사의 상품명이 보통명사가 된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은 코트라고 그랬죠. 이 경우는 바바리 코트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봄과 가을에 입는 코트로 영국의 버버리 회사의 제품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트렌치 코트라고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바바리 코트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경우는 정확한 영어 표현은 아니고 영어로는 트렌치 코트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또한 특정 회사의 상품명이 보통명사 된 경우죠. 지금 보시다시피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도 대한민국에 최초 도입된 굴삭기 프랑스 기업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프랑스 기업 이름이 포크레인이죠. 그러나 영어로는 포크레인을 엑스커베이터라고 부릅니다. 포크레인의 정확한 영어 표현은 엑스커베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회사의 상품명이 보통명사 낸 경우를 다시 한번 보면 MR이죠. 뮤직 리코디드입니다. 보통 이제 가수들이 이제 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MR을 틀어놓고 그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죠. 즉 노래에서 보컬을 제외한 반주를 일컫는 말로 TJ 미디어의 반주기 상표 이름에서 온 말로 영어권에서는 instrumental로 칭하고 한국에서도 음반된 instrumental로 표기합니다. 일본에서는 off vocal로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이라는 것은 정확한 영어 표현은 instrumental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 회사의 상품이 보통명사 된 경우는 코카콜라 있죠. 보면은 콜라는 원래는 코카콜라 컴퍼니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콜라는 원래 라틴 계열의 언어로 코컨이나 코카, 영어로 코크이며 코카콜라는 콜라나무 열매를 띤 코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콜라의 정확한 명칭은 코크로 영어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단어들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경우는 지금 고인이 됐지만 이주일씨죠. 이주일씨는 코미디언이죠. 근데 개그맨, 개그우먼이라는 희극배우를 일컫은 말로 영어권에서 얻는 표현을 전유성이라는 분이 방송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어권에서는 개그맨이나 개그우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코미디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개그맨, 개그우먼 대신에 코미디언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에서 발생한 단어인데 이 경우는 지금 디카라고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준말로 영어권에 없는 준말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디지캠이라고 그랬습니다. 디지캠. 일본에서는 데지카메라는 준말을 사용하는데 디카는 한국에서 발생한 단어로 영어권에서는 정확하게 디지캠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단어 중에서 지금 이경규라는 코미디언이죠. 이 사람이 몰카를 MBC에 도입해가지고 여러 연예인들을 유명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보시면 몰카는 몰래와 카메라를 합성한 몰래카메라의 준말입니다. 몰래카메라는 미리 몰래 숨겨둔 방송용 카메라가 있는 장소로 연예인을 유인한 뒤
설정된 사건에 반응하는 연예인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한 MBC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 카메라의 준말인 몰카는 원뜻과는 다르게 부정죄이거나 범죄행위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단어 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셀카죠? 지금 카메라 휴대폰을 설치해 놓고 이 사람이 동작을 스스로 찍게 하는 거죠. 그렇죠? 셀프 카메라는 얘기죠. 사진기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접 찍은 행위 및 그러한 행위로 찍은 사진을 셀프 카메라라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셀프샷 또는 셀피라는 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셀프 카메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셀피샷이나 셀피라는 말을 씁니다. 셀프와 카메라에서 앞끝에서 한자씩 딴 셀카라는 줄임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셀카. 우리나라에 셀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발생한 단어 중에서 이 경우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오피스와 호텔을 합쳐서 일하는 사무실에 숙식을 겸하는 주거 형태. 최근 이러한 사례를 따라서 고시텔, 원룸텔 등의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원룸입니다. 원룸, 주로 젊은 사람이나 독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 하나짜리 주거 형태로 방이 하나라 원룸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을 보이나 영어권에서 이러한 주거 형태는 스튜디오 어파트먼트 또는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쓸 때는 원룸이란 말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고 스튜디오 어파트먼트나 또는 스튜디오란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웹툰이죠. 웹 카툰입니다. 웹 만화를 일컫는 말이나 영어권 및 일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표현으로 영어권에서는 웹카믹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로 웹과 카툰의 줄임말 웹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에 정확하게 웹카믹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콩글리시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을 살펴보면 영어의 유럽에서 온 말, 외래어, 겉보기 영어, 즉 엉터리 영어, 한국어 기원의 영어 단어, 다른 언어권 방식의 영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영어 이외의 유럽에서 온 말로는 영어의 유럽에서 온 말들이 한국어식 영어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로 이는 해당 언어와도 다른 의미로 쓰이는 일종의 한국어식 해당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모집이란 아르바이트란 말 있죠? 아르바이트는 일, 특히 정규직 노동자란 뜻의 독일어 아르바이트란 단어에서 왔는데 한국에서는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의미해서 영어로는 파트타임 잡입니다. 최근 이를 알바로 줄여부르는 현상도 널리 퍼지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의 정확한 영어 표현은 파트타임 잡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어의 유럽에서 온 말로서 호프집이라는 거 있죠. 생맥주 마시는 술집을 의미한 호프는 독일어 호프에서 왔는데 호프라는 본대의 뜻은 마당이나 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호프집. 영어 유럽에서 온 말 중에 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퍼센트의 뜻을 가진 용어의 네덜란드어는 프로센트인데 일본어 발음상 이를 프로센터로 발음된 것이 전해져서 이 말을 축약어로 사용해서 결국 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프로의 정확한 표현은 퍼센트입니다. 그 다음 외래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한국에서 올바른 표현이고 영어 단어와 거의 같은 뜻 쓰이지만 원어민들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입니다. 콩글리시라는 것이 주로 잘못된 표현을 일컫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식 영어 표현이라기보다는 외래어입니다. 살펴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60, 70년대 TV 흑백 텔레비죠.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TV라고 하는데 텔레비전 및 그 약의 TV에서 온 말로 V 발음이 B와 비슷한 발음으로 바뀌고 강세가 한국어시로 바뀌어 사용됩니다. 그래서 TV나 텔레비전을
TV를 텔레비전이라고 그렇죠. 약해서 TV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도 마찬가지 앞에서 봤지만 아파트는 어파트먼트에서 멘트를 뺀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영어에 있지만 엉터리 영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살펴봤지만 핸드폰은 셀러폰, 셀폰, 모바일폰이라고 하죠. 삐삐콜이라고 하죠. 삐삐 소리 난다고 그래서 이것을 삐삐, 호출기라고 그렇죠. 페이저가 되겠습니다. 페이저. 그 다음에 한국어 기원의 영어 단어를 보면은 영어 사전에 실린 단어도 있고 사전에 실리지 않았으나 널리 알려진 단어도 있을 수 있고 잘 알려진 브랜드 고유명사도 있습니다. 보면 영어 사전에 실린 단어는 불고기, 재벌, 한글, 합기도, 김치, 기생, 온돌, 판문점, 시조, 소주, 태권도, 한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실리지는 않았으나 널리 알려진 단어들 비빔밥, 갈비, 고수, 장기, 주채, 김밥, 묵집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브랜드 고유명사는 회사 이름이죠. 현대, LG, 삼성, SK, 프루지오. 다른 언어권 방식 영어를 어떻게 말하냐면 스페인식 영어를 스팽글리시, 일본어식 영어를 잉글리시, 제플리시, 쟁글리시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식 언어를 싱글리시, 프랑스식 언어를 프랭글리시, 독일식 언어를 댕글리시, 인도식 언어를 힌글리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콩글리시와 잉글리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원어민과 만나서 의사소통할 때는 가능하면 정확한 영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용되는 콩글리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고 정확한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콩글리시와 잉글리시에 대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